이해함을 넘어 어이가 없답니다. 조심스레 실화탐사대와 만난 올해 24세 소민 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년간 이름을 도둑맞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데요.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생길 수 있구나. 너무 약간 당황스럽죠. 저는 아마 코로나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약 한 달 전 소민 씨는 친구에게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계 긴급 지원금 그런 거 지급받으려고 신청을 했다가 갑자기 탈락을 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 이름으로 알 수 없는 기업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도 소득신고 내역을 확인해봤다는 소민 씨. 그런데 정부 24에 들어가서 근로소득 조회를 해보니까 일한 적도 없는 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다 나와 있다는 거였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2016년에 144만 3천 원이고요. 2017년에 560만 원, 2018년에 408만 8천 원. 최소 3년 이상 허위로 소득 신고된 금액은 약 1,000만 원이었다는데요. 뭔가 좀 수상하네요. 다 한 회사인가요?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업체가 2개였어요. 이상한 체크, 글로벌 이런 회사 이름으로. 근데 그 2개의 주소지가 같은 거예요. 소민 씨 명의를 무단 도용한 건 동일한 주소지를 쓰는 부품 제조업체 2곳이었답니다. 업체끼리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어떻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그녀. 그런데 소민 씨와 친구 말고 피해자가 또 있다? 또 있다고? 지역 곳곳에서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업체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잇따라 나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피해자분들이 다 젊은 여성분들인가 봐요. 뭐지, 나 일 안 했는데 왜 내가 여기 올라와 있지? 이게 뭔 상황인지 아직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일단 어디서 유출이 된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 다, 제 동생들 같이 일했던 친구한테 동료 언니 오빠들한테 다 물어봤고 5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집단 명의 도용 문제. 피해자들은 직접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5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58명이요? 이 사람들 다 입사 동기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게요. 아하, 이 말이 되나? 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피해자들. 그런데 모이고 보니 그들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는데요. 서로 다 아시는 사이? 네, 응? 다 동창.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1반, 2반 친구들이거든요, 다. 알고 보니 그들은 2016년 함께 학교를 졸업한 여고 동창생이라는 것. 총 10개 학급 중 2학급에서만 피해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1반 친구들 중에서 앞번 우리 친구들은 실제로 피해가 없어요. 한 5명 정도. 혹시 다른 반 친구들도 연락을 해보셨는지? 일단 이걸 돌려봤는데 다른 반 친구들은 연락이 닿았을 때는 피해가 없었어요. 아직까지. 이 5명은 왜 빠졌을까요? 졸업 후에도 학교 전산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업체 대표는 학교 정보를 얻어서 허위 근로소득 신고 등에 사용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통해 그가 얻은 건 무엇이었을까? 세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탈세와 연관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7%의 인건비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런 허위 인건비를 반영함으로써 법인세 납부를 하나도 안 하게 됐습니다. 현직에서 39년을 근무했지만 이렇게 동일한 나이대 많은 여성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무더기로 쓴 경우는 지금 처음 봤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무더기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 정보가 악용되고 있진 않을지 걱정 또 걱정이라는데요. 그럼요, 개인정보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여기 되게 많이 돌잖아요. 지금 박사방도 그렇고. 찾아가서 뭐 물어볼 생각은 못 하셨어요? 어떻게 저희가 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무섭잖아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고. 피해자들을 대신해 실화탐사대가 직접 해당 업체의 주소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있다. 이 차야. 만나나? 있어요. 맞아요. 주식회사 테크
이 차 주인이 테크 주인이에요. 아, 이렇게 실제 있는 회사는 맞나 봐요? 그러게요. 남도준 대표의 차량을 확인한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그런데 씨 되시나요? 인기척 없던 내부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장한테 거기는 지금 어제부터 사먹고 있는데 아니라 내가 이제 뭐 친구 되니까 알고. 친구분이신가요?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돼요? 아니 여쭤보려고요. 아니 밖에 잠깐만 얘기를 좀 주시죠. 어디가 그랬지? 아니 밖에 응급차가 있으시길래 피해자 아니 어쨌든 친하고 뭐 어이구, 손질. 대표의 친구라는 남자에게 수차례 취재를 요청했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는데요. 그가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보기로 한 제작진. 나왔어, 온다. 건물을 나온 남자.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바로 남도준 대표의 차량이었습니다. 야, 이거 지금 저 업체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렇죠. 선생님, 집 맞으시잖아요. 아, 아까 친구라고 얘기했던. 개인정보 어디서 나셨어요? 네? 경찰에서 지금 고소 들어가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개인정보 어디서 얻으셨어요?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거짓말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남도준 대표. 그가 어떻게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얻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변 곳곳을 돌아다닌 제작진. 하지만 확인은 쉽지 않았는데요. 업체 대표가 침묵하면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럼에도 분명한 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학교를 통해 유출됐다는 사실. 딱 봐도 솔직히 학교를 바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학교 관계자가 뭐 가족 사업인데 뭐 자기가 너무 필요하다고 너무 요청을 해서 뭐 1, 2번만 줬다. 아니면 뭐 학교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했나? 이런 생각도 있고 친구 선생님 행정실 다 의심하고 있는 상태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네요. 수사 전문가 역시 학교 내부 관계자의 소행에 무게를 둔다고 합니다. 당연히 계획범죄라고 보죠. 업체 대표라든가 관련된 사람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 개인정보를 획득을 해서 넘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모 여고 졸업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왔던 두 업체. 이들과 학교 사이엔 과연 어떤 연결점이 있는 걸까? 야, 궁금하네요. 구간이 다 유출이 되는 거면 작은 단서 하나라도 잡기 위해 장시간 회의를 거듭해온 제작진. 그러던 그때 친구몽 있다. 와. 어떻게 찾은 거야? 와. 어떻게 찾은 거야? 맞아, 이분 맞아. 와. 남도준 대표의 SNS 계정을 확인한 결과 명의 도용을 한 두 업체 대표 모두와 친구 사이인 학교 관계자 한 명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저 업체 대표와 이름도 굉장히 비슷한 분이 그러게요. 있네요. 조금씩 정체가 드러나는 졸업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전말. 우리가 찾은 그 사람이 정말 업체 대표에게 정보를 건넨 게 맞았던 걸까요? 한 고등학교에서 유출된 졸업생들의 개인정보. 5년이 지나서야 사건을 알게 된 만큼 또 다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범인이 잡히길 바라고 있다는데요. 보육단 접수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가지고요. 아직 당당히 안 되겠어요. 그럼 차분히 기다리세요. 업체 측에서 어떻게 정보를 얻은 건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 해당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무실 좀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무슨 일 오셨는데요? 저희 취재차 좀 왔습니다. 최강님께서 어떻게 공부 안 되신다고 그러네요. 다 비시 절차 잡히시고 다음에 뭐 해주십시오. 공무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교감과 직접 통화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같은 학교 같은 해 졸업생들이 유출된 거라 이게 뭐 정황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학교 측에서 그럼 따로 뭐 진상회의 같은 걸 열거나 뭐 조사를 하고 있진 않나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드릴게요. 뭘 끊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불편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실화 탐사대가 발견한 업체 대표들과 학교 간의 연결고리.
내부 관계자는 여전히 학교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추가 단서를 잡기 위해 제작진은 고민 끝에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글쎄 학생들이 아는 사람일까요? 그러게요. SNS를 찾았어요. 씨 SNS 쭉 보다 보니까 게 있어요. 아까 여기 대표이라고 돼 있던.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밑에 소재범이야. 그래 진짜 아니야. 라고 돼 있고 여자 고등학교가 있는. 난 소름 돋았어. 진짜 소름 돋았어. 나 그냥 야 근데 절대 상상하지 못한 이 모습이 대답해도 아, 누군데 그렇죠? 아, 지금 5년 만에 들었는데 다 아는 이름인가 봐요. 일단 전 최근에 통화를 했거든요. 누구랑? 저는 이제 1학년 때 쌤 반이었고요. 거의 스승이 날 때마다 왔었죠, 학교에. 혹시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정황이. 네. 근데 이분이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짱쌤이셨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럴 권한이 충분히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피해자들. 직접 교사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다는데요. 학교 측에 해당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한 피해자들. 그리고 잠시 후 교사가 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저분이 선생님인가 봐요. 선생님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었으면 저희는 좋겠어요. 혹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 일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죠? 두 분이랑 선생님이랑 아는 사이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아, 그런 실력 없다는 게 대표님도 업체 대표는 서로 부부 관계이며 자신은 남도준 대표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교사. 하지만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 개인정보 유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데요. 아이고 참. 야. 교사의 주장을 선뜻 믿기는 어려운 상황. 어렵지.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쨌든 먼저 죄송하다는 이야기 먼저 하고요. 선생님께서 동생분인 걸 알고 나서 예. 선생님을 사실 가장 먼저 의심을 했어요. 거기는 제가 무슨 일 한가도 잘 모르는데. 전혀 관련이 없으신 거예요? 예예. 업체 대표는 제조업체가 아닌 인력 소개소를 운영하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주기 위해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왔다고 합니다. 그냥 돈을 주고 샀어요. 어떤 경로로 구매하신 걸까요? 우리 같은 업자한테 제가 자기들 좀 받아 쓰고 있다고 나한테 전화번호를 하나 줬어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역 내 한 공단에 있는 판매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했다라는 건데요. 아니 개인정보를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뭔 소리 합니까? 아니, 저 자체가 지금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다 불법이죠. 주민등록번호하고 그 두 개 받았어요. 거기는 뭐 10,000년 단위, 뭐 10년 단위 이렇게 자료를 판단을 해서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광주에 있는 여자들로 해주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한 기억이 나요. 남자들은 막 군대 가고 그러면은 크로스 체크가 되고 그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건 맞지만 동생에게 개인정보를 받은 건 결코 아니라는 입장. 특별히 이걸 도용을 해가지고 손해를 끼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관행이었어 그냥. 관행이요? 관행이요? 어떻게 이런 거 유튜브에 모르겠는데 그거 불법 체류잖아. 신용 불량자들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좀 대신 필요한 부분들이 주민등록을 위한 면담 후 피해자들은 도리어 마음이 더 착잡하고 허탈해졌다는데요. 저희 명의를 사용하는 게 관행이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불법이 관행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옵션이 된 기분이었어요. 명의 도용이 습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인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남매의 부인으로 또다시 미궁에 빠져버린 유출 경로. 그렇다면 개인정보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업체 대표의 말은 정말 사실일까? 피해자들의 정보를 구매했다는 공단 지역을 찾아가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이런 거를 주고 팔고 하면서 뭐 외국인 노동자나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래? 못하지. 모르는 사람의 정보를 무단 도용하는 행위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것도 이런 경우는 신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취직을 해서 사대고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 여기 이런 근로자로 이런 신고를 하게 되면 중복이 되잖아요. 중복이 되면은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얘네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보고 그냥. 정보를 주는 사람이 뭔가 확실한 걸 알고 줬다는 얘기네요. 그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밖에 없는데요. 돈을 주고 샀어요. 거기는 막 만년단위, 10만 단위 이렇게 자료를 반납을 해서 이름하고 주민등록 번호하고 그 두 개 받았어요. 업계 종사자들조차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는 업체 대표의 주장. 계세요? 그에게 다시 한번 개인정보 구매처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이야기하시는 게 뭐 아무것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동생분께 의심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동생분도 그런 아닌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도 마시고 어디서 무슨 이야기 들으시는가 모르겠는데 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네. 그 개인정보 구매를 어디서 하셨는지 그것만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여보세요? 끊어버리네. 그런데 며칠 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자수를 한 사람, 바로 교사였습니다. 판매업자가 아닌 학교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은 걸 시인한 남매. 두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졸업생들은 그들이 제대로 벌을 받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해주길 바란다는데요. 범인이 잡힌 후 피해자인 소민 씨와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심경이 어떨까요? 배신감이 들었어요. 찾아갔을 때라도 그런 적이 있다라고 하시지. 그럴 거면 사과에 대해 문자가 오셨는데요. 자신은 그럴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한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게 됐다.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처리하고 책임지겠다. 근데 일단 명단 자체를 준 게 잘못된 거지 용도가 어떻든 그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가고 화가 안 나요. 명의를 도용한 사람은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 못 찾을 것 같기도 하다. 아마도 제작진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저희는 못 찾았을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토록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울 거라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머니가 혹시 맞으신가요? 그거 때문에 오셨어요? 예. 그 기대에 보내주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찾으려고 하지 않을게요. 뭔가 가족에게 지금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건은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자제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알고 오고 안 믿겨. 그래. 어떻게 하고 안 믿겨. 좋은데야. 사실이야.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으신 거죠? 그저 오래전 일일 뿐이라며 문제를 외면해버린 한 가정의 아버지. 하지만 다른 한편은 이제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아주 우연한 기회로 자신이 기막힌 사건의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다는 올해 52 순정 씨. 나라에서 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동사무소에 신청하러 갔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뜯는데 밑에 자녀라고 두 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처음 확인해본 가족관계 증명서. 거기에 본인도 모르는 자녀가 2명이나 있었다는 건데요. 모르는 자녀가 둘이나 있었다고요? 얘가 누구지? 이러면서 계속 쳐다봤죠. 이분은 누군데요? 그쪽 자녀분이잖아요. 이러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그래갖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 자녀분이라고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하면서 이러니까 그 사람도 이상한 놈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한동안 못 움직여.
움직여서 한 10분 동안 그 앉아있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못 움직이죠. 뒤에 사람들은 비켜달라는데도 나는 생각 없이 그냥 가만 앉아있었어요. 이게 누구냐고 도대체. 약간 무섭네요. 나는 이 사람이 모르는데 이거 황당하다 해야 되나. 30대 다 큰 자식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정말 당황스러워.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전혀요. 처음 보는 이름들이었대요. 서류상 첫 아이가 태어난 건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88년. 88 MBC 대학 가요제 그룹 사운드 무한 궤도입니다. 딴따라딴따라딴. 대한민국에서 대중문화예술이 꽃을 피우고 서울올림픽 때죠. 굴렁쇠 소년. 호돌이.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됐던 바로 그 해. 아이고 우리 해철이 형 너무 보고 싶네요 진짜. 당시 결혼과 출산 풍경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는데요. 지금 방금 아빠와 엄마가 힘을 합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30년 전 이제 우리 시대 네. 아빠의 모습이죠. 진짜 옛날 인터뷰긴 하네요, 그렇죠? 1988년 20살 청춘이었던 순정 씨. 하지만 그 시절 그녀의 삶은 여유를 누리며 살기엔 고단하고 치열했다고 합니다. 87년도에 형부가 돌아가시고 언니 조카들 우리 같이 살았어요. 이렇게 언니 혼자 벌어서 이 조카들을 3명을 다 먹여 살려야 될 입장이니까 언니가 이제 뛰다니고 벌고 저는 언니가 집에서 뭐 애들 좀 봐달라 하고. 그러니까 조카들 키우느라 본인 아이는 뭐 꿈도 못 꿨겠어요. 그러네요. 아이고 20살 때 그 조카 셋을 키운다라는 게 참. 엄마인 줄 알았죠? 솔직히 제 어렸을 적에는 엄마라고 생각했죠. 늘 옆에 있었죠. 그러니까 조카들인 저희들이 사고 쳐도 항상 저희 뒷바라지를 해주셨고 결혼을 포기하고 저희를 위해서 그랬었던 사람이었죠. 분이었죠. 다른 가족들 돌보기 바빴던 순정 씨의 지난날. 한 지붕 아래 함께 산 가족 역시 갑자기 등장한 가짜 자녀들의 존재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청춘병력 갑자기 큰 자식이 있다니까 처음에 물었죠. 이마 진짜 애 낳았었나요? 야가 미쳤나. 아니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한 번도 낳은 적이 없는 분인데 생판 모르는 두 명의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당당하게 난 어디 가면 나는 아가씨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 소리를 띄고 나는 미혼모라는 걸 알았잖아요. 미혼모가 아니라고요. 난 자식 낳은 적이 없다고요. 내 새끼가 아니라고요. 자신도 모르게 30년 동안 법적 미혼모로 살아왔던 순정 씨.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누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자녀가 없어요. 근데 언니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뭔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 착오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저희도 출생신고도 이제 저희도 그걸 구청으로 넘기거든요. 저희도. 그렇다면 관할 구청에서는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혹시 전산상의 오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동석하지도 않았고 신분증을 빌려준 적도 없고 전혀 그런 적이 없고. 그거는 이제 그때 그 당시도 이제 아빠가 아기를 할 때 엄마의 본 이름하고 뭐 등록기준지랑 주민등록증 그거 번호 뭐야 해줬던 게 있었던 거 그거 버리고 또 왔다 갔다 했잖아. 누군가 순정 씨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출생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니 누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순정 씨 행사한 사람 따로 있다. 이런 거 아닐까요? 30년 동안 서류상 순정 씨의 자녀로 살았던 두 사람. 그들은 이 일의 내막을 알고 있지 않을까. 궁금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MBC 실화탐사대 정명욱이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혹시 맞으신가요?
아, 그거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왜 그거 때문에 오셨어요? 뭐 20년, 거의 30년이 다 되고, 저희가 지금 알아보기도 좀 힘들고, 또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완전 감사하고 이렇게 혼자를 원하지 않을게. 그러던 중 아들의 재적 등본에서 포착된 출생 신고인에 대한 단서. 그는 바로 자녀들의 친아버지 황수철 씨였는데요. 아하, 황수철 씨. 키를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드디어 뭔가 밝혀지는 것 같은데요. 아주 오래 전이지만 순정 씨의 언니는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답니다. 후배, 한 1년 후배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시장에 장사를 했거든요. 꽃 장사를 했었어요. 좀 유명하게. 30년 전 시장에서 장사를 했었다는 수철 씨. 야, 30년 전이면 너무 오래 전인데. 아직도 시장에 있을까요? 만나면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이곳에 있던 상인들은 여전히 그를 잘 알고 있다는데요. 시장에서 옛날에 여기서 장사 크게 했어요. 엄마도 다 했어요. 농업 장사, 신발 장사 다 했어요. 아시네요, 누군지. 너무 잘하시네요. 장사했거든요. 집에 자리를 팔아먹었지. 술을 좋아해, 술을. 뭐지? 나 이런 게 너도 안 나라 그것만 알. 저한테 보면 저기 저런 의자에 저런 앉아있네요. 장사를 그만둔 뒤로도 자주 시장에 나타났다는 수철 씨. 그런데 한 달 전부턴 아예 자취를 감춘 상태랍니다. 만날 수 없는 건가요? 아,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나야 되는데요. 어디로 간 겁니까? 뭐 전혀 모르시. 아니 모른다고요 진짜. 어떻게 내 신분까지 그렇게 알고 이렇게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나하고 친해갖고 이유를 올렸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관계도 아니고. 근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 나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수철 씨. 혹시 아들은 아버지의 행방을 알고 있지 않을까? 사실 신고자분은 아버님이시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도용을 할 수밖에 없었나. 저도 지금 그걸 궁금해서 그걸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어릴 때 동네 사람들 연락한 지 20년 넘었는데 뭐 연락할 방법도 없고. 혹시 지금 어디 좀 계실까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저희도 지금 아버지랑 너무 쿵쿵한 지 오래됐거든요. 병원에 있다는 수철 씨를 찾기 위해 지역 곳곳을 돌아다닌 실화 탐사대. 수소문 끝에 현재 그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한 병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드디어 가족의 비밀이 밝혀지나요? 혹시 관련해가지고 혹시 관련해가지고 여쭤보려고 왔어요. 지금 저 아빠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계실 것 같은데요. 출생 신고를 선생님께서 직접 하셨더라고요. 나는 그런 행적도 없고. 근데 혹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걸 어떻게 누가 알았을까요? 그러면? 나는 그런 건 아무도 모르고요. 나 아무도 몰라요. 현재 지금 씨가 법적으로 미혼모가 되어 계시거든요. 예. 30년 동안 미혼모.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은 이상한가. 진짜 30년 넘는 세월 왔다 이제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제분이시잖아요. 야. 자식분들이시잖아요. 아이고 뭐가 아닌겨. 그래. 굳이 어떻게 하고 가는 좋은데야. 30초에 40년 살다가 이제 와면 안 돼요. 뭐 하는겨? 뭐 하는겨? 어떠세요? 진정하시고 우와, 이거 40년 사시면 이거 조금 이제 오래전 일을 들먹이지 말라는 수철 씨. 자녀들의 허위 출생 신고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그의 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제라도 확보해야죠. 잘못했으면. 그의 완강한 부인으로 순정 씨 개인정보가 도용된 경로 역시 미궁에 빠졌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정리되길 바란다는 순정 씨. 얼마나 답답할까요? DNA 검사나 이런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소송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유전자 검사하고 알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검사대로 와야 되잖아요. 예, 오셔야 하죠. 그럼 이걸 진짜 하려면 내가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 답답하겠다 진짜. 본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호적 괴롭히고 왜 또 내가 이 부담을 해야 되나요? 짜증나요.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녀가 느끼는 답답함은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까요? 참. 아, 이게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요. 전문가에 따르면 순정 씨와 자녀들이 가족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선 반드시 소송과 유전자 검사를 거쳐야만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유전자 검사를 좀 빨리 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저런 건 좀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 해줘야 아닌가 되는 싶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하셨어요? 네, 여기 반인데요. 이거 지금 우리가 빨리 설쳐갖고 호적 정리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법적으로 엄마가 다른데 안 불편했어요. 별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처녀인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그거는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가 미안해야 된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어른들이 저희 한게 아닌데 왜 저 2살 때 일인데 제가 왜 이제 와서 미안해야 되는 건지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호적을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닌데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속상하고 아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 여보세요? 할 거라는 거 다 아는데 본인들이 알았으면은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고 아버지한테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아버지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아버지가 연락을 안 하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도 있잖아 그죠? 그래도 저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데요? 야가 지금 다 따라와서 지금 계속 저 감정을 상하게 계속 그러지 마세요. 계속된 순정 씨와 자녀들의 갈등. 하루빨리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해결 방법일 텐데요. 호적이나 이런 게 정리가 되기는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확실하게 친모는 아닌 거 맞으세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됐던 엄마의 상황이랑 다른 게 엄청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같이 안 살아서 친모분께서는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셨던 건가요? 몇 살 때 그러면 돌아가셨었어요? 모르겠어요. 4살이나 5살. 아이고. 결혼식 청첩장에도 새겼던 진짜 엄마의 이름. 수철 씨 가족에겐 엄마이자 아내로 함께 살았던 정 씨가 있었다는데요. 아, 친모가 있었던 거예요. 예. 정 씨가 있는데 아이들을 순정 씨 호적에 몰래 올렸던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안들어도 자식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고 이어와가 얘기를 못 하더라. 그쪽에도 자식이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 같이 있는 거가 이혼을 안 해주이. 혼인신고를 뭐 할까 어디 뭐 올리지. 아, 지금 상인분들의 내용을 알고 계세요. 애들이 어디 올릴 데가 없었어. 가족 얘기를 다 한 번쯤 들어봤나 봐요. 너도 딸이 한 4명 정도 있을기라. 죽은 아줌마가. 그래서 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누라가 데리고 도망가가 지금이 나도. 아이들의 친모 정 씨에겐 이미 혼인 신고를 한 남편이 있었다는 건데요. 친모분이랑은 혼인관계신 거는 맞나요? 누구하고요? 친모분이랑 같이 사셨는데 혼인관계는 유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럼? 예. 아내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 법적인 부부가 되지 못한 채 가정을 꾸렸던 수철 씨. 이 문제가 결국 아이들의 출생 신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던 겁니다. 원칙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 신고는 엄마, 모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친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출생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본인의 자식으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야 했던 수철 씨 부부. 사실 이런 미혼부 자녀들의 출생신고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미혼부의 경우 아이의 한국 국적을 인정받기가 미혼부의 경우엔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미혼부는 자기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4번의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했던 미혼부의 출생신고. 2015년 사랑이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조건은 까다롭기만 하다는데요.
결국 사회가 품어주지 못한 수철 씨 가족의 문제로 인해 애꿎은 순정 씨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그러면 앞으로 소송은 그러면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이 관련 그러니까 소송 그런 거를 다 받아놨어요, 제가. 지금 이 관련 서류들 여기 이렇게 필요하고 이제 그 아줌마랑 날짜 맞춰가지고 유전자 검사만 해서 수당 이거 제출하면은 진행이 될 겁니다. 뭐. 그 소송 하시는 거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제가 전화를 해서 그거는 잘 해결을 할게요.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겠다 약속한 아들. 그로부터 며칠 후. 그 아드님하고 딸님하고 다 통화를 했는데 아드님 또 조표된 이야기 하시고요. 그럼 그 7월 만나갖고 유전자 검사 잘 되겠죠. 이렇게 해결해줘서 고마워요. 그래요. 잘했네. 네. 그래야죠.